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5년 1년 내내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1년 정도 동안의 대세 상승장 이전에 이제 아무래도 있었던 구간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까지의 코로나 대세 상승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지금도 물론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이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좀 급락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삼성전자 구간들 이제 만약에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략 기회가 있는지 잘 잡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인지 투자 전략들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D램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원래 HBM이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 메모리로서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그러면서 이제 D램과 HBM 보통 가격이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됐었는데 이 현상이 한 3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사실 지금 AI 반도체 제외하게 되면은 디바이스 쪽이라고 하면은 PC, 패드, 태블릿,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 최종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경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I 반도체 쪽 AI 빅테크들의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AI 반도체 쪽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 집행이 한 3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동안의 캐파 확대가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멈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D램의 지금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아예 지금 추락해버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HBM이 D램보다 한 5, 6배 정도 비쌌는데 D램 가격, 범용 D램이 너무 비싸져 버리다 보니까 2배 정도로 가격이 많이 줄었죠. 현재 삼성전자가 2016년 새해 HBM 캐파를 50%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HBM4 최신 퀄테스트 현재 최고점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져가게 된 거죠. 물량도 이제 대폭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HBM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SK하이닉스의 HBM 쪽에서 기술력이라고 하던가 경쟁력 여전히 지금 뛰어나고 있겠지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을 제조할 수는 있어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HBM의 그런 이제 공정이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HBM을 AMD라고 하던가 브로드컴 쪽에다가 팔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대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좀 지금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만 가격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기술력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생산량도 급증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실적
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 관점에서 저평가를 받던 기업의 실적이 폭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메모리 3사가 지금 이 AI 랠리의 최종적인 승자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쏟아지게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D램 가격 인상 국면이 HBM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HBM3E 공급 가격 이전보다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이제 HBM3를 팔게 된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 HBM4가 상용화가 되게 되겠지만 이게 탑재가 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이 대략적으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상반기에는 여전히 HBM3E가 주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쪽의 공급 가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삼성전자는 판가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수익성 개선이 새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로 이제 반격 채비를 하고 있겠는데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현재 AI 반도체 상위 그런 이제 고객사들의 퀄 테스트에 최고점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지금 2026년 HBM 삼성전자 생산 능력 50%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물량까지 받게 되면서 풀캐파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BM 매출이 5배 이상이 급증을 하게 된다. 수익성도 몇 배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겠지만 캐파 기준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SK 대비해가지고 한 3-4배 정도 가량이 투자 능력이 좋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하는 상황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서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옆집은 잔치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한 60-70%의 상장사가 삼성전자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 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잘 장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대박 나고 있는데 좀 손가락을 빨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소부장 쪽에 그런 이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2025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위주의 그런 상승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나가는 새해 같은 경우는 소부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2015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해당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삼성전자 2026년 HBM 생산 능력 50% 확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HBM의 생산량부터 점유율 여기에다가 수익성까지 동시에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삼성전자가 3분기, 4분기부터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됐었죠. 이 부분이 이제 고환율 효과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새해에 어닝 서프라이즈 랠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자극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이 2월부터 해가지고 중국 수출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H200 같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는 B200이죠. 블랙을. 그러니까 지금 이 H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의 재고 물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전 세대 재고 물량 일단 던지고 나가지고 향후에 이거 다 팔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물량을 늘리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B200하고 H200하고는 나노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미세 공정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 미국의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의 기술을 싹 쓸어 담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런 패권을 위협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수출 막아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성능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킨 H20이라고 하는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것보다 지금 H200 같은 경우는 성능이 6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게 벌써 지금 이 H200 제품 구매에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자국 AI 반도체 구매를 강제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패권 경쟁 중입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이제 주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엔비디아 대비해가지고 생산 그런 뭐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뭐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신 제작해줄 수가 있는 파운드리가 거의 뭐 한 7나노 수준에 멈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중국하고 한국, 대만과의 파운드리 격차가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가량 놓고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대만하고 삼성전자는 2나노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해외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AI 반도체 수입에 그 제한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와서 이걸 중국 애들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이 임대 계약이 지금 중국 주요 빅테크들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아니면은 GPU를 해외에서 사와가지고 이걸 서버를 분해를 해서 중국 내에서 재조립을 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AI 반도체 독립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AI 반도체 성능이 형편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중국 빅테크들의 의존도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최신 칩을 쓰고 이전 세대 칩은 재고 떨이를 중국 빅테크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세대수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재고 처리를 위해 가지고 싼 값에 일단 떠넘기는 식으로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이 중국에게 팔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엔비디아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떨이가 아니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사실 엄청난 소비의 그런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전까지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 주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수출 통제가 걸려버리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매출을 뭐 한 수백억 달러를 지금 놓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AI 반도체 사이클을 확장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B200을 미국 빅테크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뭐 루빈이니까 뭐 R200이 되려는가요? R20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B200을 이제 중국에게 팔겠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 원래 발생을 하는 시기가 한 1년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 매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에 잘 팔아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최신 반도체 쪽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쪽 매출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의 볼륨이 굉장히 빵빵해지게 되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사이클이 확장이 되게 되는 그런 국면에서 중장기 매출 전망치가 50에서 100%까지도 상향을 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HBM 매출 가격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 반도체 사이클이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와 세트로 패키징을 하게 되는 AI 메모리인 HBM의 매출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 함께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전 세대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겨요. 야, 니네들은 수출 규제 풀었는데 우리도 먹고 살게 해줘라. 우리 이전 세대 HBM을 중국 수출을 풀어줘라. 라고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선단 공정으로 HBM 4가 이제 상용화가 내년에 하반기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HBM3E 12단을 중국에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아무리 HBM을 쫓아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HBM은 단순히 D램을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따라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D램을 쌓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D램 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수율이 90%냐 95%냐 정도는 중국 기업들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절로서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거를 쌓아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D램 수율이 90%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 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95%, 90% 후반대로 돼야 한 80% 이상의 수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0% 수율로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대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의 기업들이 칠라노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결국에 AI 반도체는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 HBM과 세트로 본딩 패키징이 첨단 패키징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판 위에다가 GPU를 달고 그러면서 이 HBM을 같은 기판 위에다가 하나의 반도체처럼 패키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데 HBM 중국이 끼껏 해봐야 뭐 HBM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한 내년 내후년 정도 돼야 한 3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메모리 경쟁력 때문에 AI 반도체 자체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물론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경우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겠지만 HBM 수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로서 이전 세대 HBM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HBM의 사이클이 AI 반도체 사이클처럼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제값을 주고 팔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재고로 떨어냈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격상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엄청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HBM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을 늦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HBM이 AI 반도체와 HBM의 수출이 전부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나 메모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엄청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개발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런 안 좋은 성능이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진입이 되고 국내 이제 HBM의 이전 세대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메모리 기업들과는 경쟁 격차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입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안 팔리죠. 그럼 중국의 AI 반도체 추격을 HBM의 추격을 차단시켜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HBM의 독립을 몇 년을 늦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국내 뭐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 HBM 독립을 늦췄다. 이 자체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하반기 들어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량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 기업들이 이 HBM이 없다 보니까 DDR5를 대량 탑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범용 D램을 AI 반도체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탑재를 하는 식으로 GPU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가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중국이 한 방울을 떨어뜨려 버리다 보니까 물이 다 넘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 효과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화, 일명 영업이익률 70%를 돌파를 하는 것을 2026년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발 메모리 메가 사이클에 있어서 최대 수혜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위 메모리 사업자이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제 연말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1월 같은 경우도 랠리 이어가겠죠. 근데 과거에 2020년 당시 때 대세 상승 시기도 그렇고 2017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세 상승이 2018년 1월, 2021년 1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모리의 이 메가 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기존 슈퍼 사이클보다 한 1, 2년 정도 길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월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새해 하반기까지 이 사이클이 확장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주가적인 관성이 있어서 워낙 달려왔고 1월에 랠리 이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놓친 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나타나주게 되는 조정에서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새해 랠리가 상반기 때 대세 상승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장이 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폭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좀 눌렀다가 하반기까지 강하게 쳐버리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상승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서 더 좋겠죠. AI 반도체 경쟁의 최종 승자, 현재 글로벌 IB 월가에서 메모리 기업으로 지금 현재 굳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1년 내내 메모리 기업들 엄청난 주가 상승 나타나게 됐었지만 새해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들이 더 쏟아지게 될 거예요. 2016년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6,000포인트, 삼성전자 20만원, SK하이닉스 100만원에 도전을 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이런 글로벌 IB에서 지금 이제 골디락스 시나리오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런 분위기, 영업이익률 70%의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구간이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찍어드렸었던 LK캠 같은 경우도 찍어드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40%, 50% 급등 나타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너무 많이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만 찍어서 아침에 단타로 5만원,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급등 타이밍 단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여기 이제 설명칸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